많이 할 때 혹시 몇 개까지 해봤어? 나는 하루에 막 4개까지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과외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성적을 잘 올려줬기 때문.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너만의 성적을 올려주는 노하우가 있어. 내가 가르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의학과 2, 3학번 조시준입니다. 스튜디오 S의 오늘 모신 주인공은 영재학교 출신의 서울대 산업과학과 꽈탑이자 수학 과외킹으로 불리는 범상치 않은 이력의 친구를 한 명 모셨는데요. 먼저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강건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있지? 수학 과외킹이란 별명. 이거 혹시 어떻게 얻게 된 별명이야? 내가 직접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긴 한데 오. 아무래도 뭐 방학이나 이럴 때 좀 과외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생긴 게 훌륭하다. 아닌가. 그러면 많이 할 때 혹시 몇 개까지 해봤어? 나는 하루에 막 4개까지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세상에. 하고 밤에 와서 또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 줌으로도 해가지고 하고. 와. 4개까지 해본 적 있는 거. 야, 킹 맞네. 킹 맞네. 우리 공부 스펙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랑 뭐 입결 이런 건 어땠어? 일단 우리 학교는 대학교랑 음. 비슷하게 4.3 만점으로 학점으로 어. 나오게 되는데 낮을 때는 한 3.9대 막 이렇게도 했다가 높을 때는 4.2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와, 낮을 그래서 때가 3.9. 졸업할 때 다 평균 내보니까 한 음. 4점 초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 와, 그럼 수시 쓸 때 원서 어디 넣었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 일단 이 학교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넣었었고 카이스트 넣었었고 그다음에 연세대는 활동후 수형이랑 논술형 이렇게 썼던 것 같아. 2개 넣었고 그럼 다 붙은 거. 그치, 다 붙었지. 야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부터 상공 꽈탑까지 이제 이력을 보면은 좀 수학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수학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아무래도 어렸을 어. 때부터 수학을 좀 자주 접했던 것 같아. 책으로도 좀 많이 읽고. 음. 그래서 나는 특히 좀 수학에서 규칙을 숫자들에서 좀 찾는 걸 좋아했어. 수열이라고도 하지. 어느 날 이제 내가 숫자를 막 더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홀수들을 1부터 쭉 더해보니까 제곱수가 나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가서 엄마 이거 아냐고 어. 자랑을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너가 어떻게 찾았냐고 막 놀라셨던 그런 와. 기억이 있어. 몇 학년 때야?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와, 진짜 약간 수 가지고 노는 사람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나는 처음인 것 같아. 와, 그러면 학교 공부 말고도 경시대회 아니면 뭐 영재원 이런 경험도 있었는지. 이제 보통 그런 거 많이들 깔고 가잖아. 일단 나는 경시 대회는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KMO를 한번 어. 본 적은 있긴 한데 음. 공부를 별로 그냥 안 아. 하고 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영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남시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원을 다녔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영재원 활동을 했었어.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어? 수학 계산이나 이런 실력을 키우는 거랑 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좀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또 그런 경험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이제 중학교 때 대학부설 영재원을 좀 길게 했었는데 나는 정보 트랙이었거든. 근데 그 정보 이렇게 프로그래밍 실력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탐구 주제 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혹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지 궁금해.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행을 아예 안 했어가지고 오. 내가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문제집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 숙제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 아예 학원 안 다닌 거였어? 와.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학원 안 다녔어. 혼자서 공부한 건가? 공부를 잘 안 하긴 했지. 이거 기만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혹시 선행을 어느까지 했었어? 중학교 1학년 때쯤 뭐 선생님 권유나 이런 것 때문에 영재학교에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수 원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 상하지 그치. 그거를 다 깔고 가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 맞아, 내 주변 애들도 다 수 원투 지금 수 상하를 다 거기까지는 하고 들어가더라고. 실력 정석까지 다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수학을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중1, 중2, 중3 수학이랑 수원투까지 다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중학교 3년 과정은 아까 어. 말했다시피 초등학교 때 친구들 하는 거를 약간씩 봤기 때문에 좀 익숙했었지. 그래서 그냥 바로 수상화를 하긴 했었어. 그거 가지고 돼?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겹치는 게 또 많고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그냥 바로 했던 것 같아. 너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야, 병 느껴진다. 야. 근데
이제 경기 과고면 수학으로는 어나더 레벨인 친구들만 모인 학교잖아 사실. 그치. 고등학교 때는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 고등학교에 이제 가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음. 처음 했던 1학년 1학기에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왔었어. 음. 한 40등대 정도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지.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한 20등 평균 내보니까 20등 그 정도로 되었구나. 졸업했어. 그래도 20등이면 상위권이지? 우리 전교생이 127명. 상위권이네. 그렇게 상위권을 계속 유지한 만큼 이제 좀 수학 공부법이 좀 남다르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있었어? 나는 하나의 문제를 보더라도 좀 풀이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를 음. 좋아했어. 하나의 문제에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다 맞아, 보니까 맞아.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음. 풀이를 떠올리기도 좀 수월했던 것 같아. 맞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신이랑 수능을 좀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방식, 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좀 점검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내신 수학은 그냥 딥다 문제집 풀고 외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괜히 반성이 되고 그런 느낌이 드네. 수학을 대하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사고의 틀을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던가 혹시 있었을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음. 쓰기 전에 먼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음. 그냥 무작정 쓰다 보면 이 방법이 아닐 때도 많고 음.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개요를 짜보고 썼던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실수를 덜 하더라고. 너 혹시 수능도 봤냐? 수능도 봤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독자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문제 풀기에 대한 예를 조금만 들어줄 수 있을까? 약간 자세하게.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그치. 근데 각 조건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음. 이런 조건일 때는 뭐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음. 거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가능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조합을 했을 때 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생각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일단은 생각이 드는 거겠지? 그치 아무래도 경험도 중요하지. 봐야 이제 많이 경험해 봐야 이제 봐도 바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러면 너의 팁은 많이 해라 그리고 생각해라. 인 거지. 그치 그렇게 네.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사실 입시 수학을 한 거잖아. 어쨌든 너도 영재고를 다녔다고 해도 이제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고군분투를 했었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너는? 그 과정에서? 내가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께서 항상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한 번 본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도 경험담인데 분명 내가 봤던 문제고 풀이를 들었을 때 다 이해를 했어. 맞아. 근데 한 달 뒤쯤 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안 풀리는 경우가 꽤 까먹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한 번 봤던 문제를 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반복. 그치. 사실 꼭 수학만은 아닌데 나는 이제 뭐 나한테 조금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근데 사회라던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서 난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너랑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지? 지금까지 너의 수학 스토리가 이제 주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 수학 과외 킹으로서 과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 그런 수학 성적 올리는 법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는데 혹시 어느 정도 학생부터 어느 정도 학생까지 가르쳐 봤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걸 나이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도 해봤고 오. 많은 걸로는 고3까지 해봤고 오. 좀 분야로 따지자면 중등 수학, 일반 고등학교 수학 이런 거 당연히 해봤고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영재고 내신까지 영재고. 이렇게 해본 것 같아. 사실 나도 고3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고일 고이들을 많이 가르치거든.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개념이랑 응용 그리고 심화 중에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개념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개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나중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면 그걸 활용할 때 개념을 잘 아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해지더라고. 그래서 개념,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도 어떻게 식을 써야 되고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다른 게 개념보다는 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개념도 빠짐없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약간 내가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개념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응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통은 이제 응용을 가르칠 때 생각을 해보게 시켜. 그러니까 나 팔짱 끼고 야
여기서 뭘 써야 될 것 같니라고 생각을 항상 하게 시키는데 보통 물론 빈 개념이 있으면 채워주기도 하지만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니? 우리가 알려주기도 알려주지만 그게 알려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애가 보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보통? 그래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면 항상 그 학생한테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이렇게 시켜보기 다시. 말해보는 편이야. 그 학생이 제대로 설명을 하면 얘는 잘 이해를 한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니까 다시 어디가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다시 알려주지. 소통을 자주 하는 스타일인 거네. 그치.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 그랬을 때 개념, 응용, 심화 이런 단계에 효과적인 공부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우선 개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직접 설명해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법인 것 같고 응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하려면 확실히 여러 문제를 접해봐야 되잖아.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잘 감을 잡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응용은 그렇게 많이 풀어봐라. 맞아. 이게 중요한 것 양식이 같고.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심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풀기보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풀 때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항상 왜 이런 조건을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식을 써야 되고 그런 근거를 좀 자기가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심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맞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같더라고. 생각이 안 된다고 이제 포기하고 답지를 보고 이제 공부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답지를 보고 공부해오는 거, 베끼는 거 말고? 엄청 안 좋은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1시간 싸매고 있어봐야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 그래서 답지를 보는 것 자체를 뭐 내가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걸 봤을 때 자기가 완전히 이해를 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그게 공부인 거지.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고 가시네요. 과외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성적을 잘 올려줬기 때문이지?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너만의 성적을 올려주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가르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풀이를 외워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는 공부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짚어주는 편이거든.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성적 변화가 보였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학생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너만의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있어? 우선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조차 시작을 못하면 우선 내가 한번 알려주는 편이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좀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던져주거든.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알려준 거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편이야. 그치, 그럼 확실하게 나오겠네 견적이. 그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워줄 수 있지. 오늘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학년별로 이제 수학 과목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우리 둘이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 중2부터 시작해볼까? 혹시 중2 수학에서 이것만은 꼭